자, 우리 나머지는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오고요. 선생님 그걸 같이 준 거니까 하나 더 볼까? 우리 하나 더 나갑시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늘 나가는 거 내용이 공유랍이 다 들어가는 거야. 분자의 결합의 극성, 제목으로는 결합의 극성 나오고요. 그 다음 분자 구조와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분류를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일목요연하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줘 볼게. 그래서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줘 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리뷰를 할 거야. 근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공유결합 분자의 구조와 성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이걸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이제 공유결합 그러면 다시 앞부분부터 들어가 보니까 공유결합만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 비금속의 결합이라 했지. 그래서 우리 전기분해 할 때 전기분해 했던 얘가 수소기체하고 물 같은 경우는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양쪽에서 다 기체가 나오더라. 공유결합을 구성하는 애들은 비금속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방금 했지? 공유결합은 두 가지 이론 뭐 있어요? VS, EPRT 전자쌍 반발 원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전기음성도.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로 이게 극성 공유결합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 그래서 분자 구조에서 다이포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극성인 건 물에 녹였을 때 녹으면 극성, 벤젠에 녹았을 때 녹으면 걔는 무극성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세 가지 방법이 있다겠죠. 에고나이트 막대로 해도 되고 또 전기장에 걸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물에 녹이거나 벤젠에 녹였을 때 어디에 녹느냐에 따라서 얘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공유결합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A2형이 있어. 어떤 책에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자, A2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소를 갖다가 A라고 쓰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시들을 몇 개 써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H2 있을 거고 Cl 많이 본 거죠? F2, 그다음 O2, N2 이런 애들이 나오죠. 위에 있는 애부터 이제 이름을 알아야지. 얘 뭐라 그러지? 수소기체라고 하죠. 분자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러지? 염소야.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러죠? 우리 플로우를 그럼 불소라고 하죠. 얘는 산소기체죠. 그 다음에 얘는 질소기체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얘를 갖다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고 또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좀 예외죠. 수소는 자 원래 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옆에 수소가 자기 거 전자 하나 가져가서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헬륨의 전자를 취해갖고 이렇게 헬륨의 전자를 취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애를 우리는 수소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쓰더라. 결합 하나를 막대기 하나로 선 하나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CL이잖아요. CL은 얘가 몇 쪽이죠? 17이니까 17쪽이니까 최갑전자 몇 개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7개라고 이렇게 그 옆에 있는 CL도 자 어떻게 된다? 7개라고 자 구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X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겠죠? 공유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18개 옥텟 규칙 이쪽으로 8개 옥텟 규칙 만족하죠. 그래서 얘도 역시 화학결합을 쓸 때 결합으로 이렇게 쓴다. 근데 너네 조심해야 될 게 이제 CL이 나오거나 F가 나오면 항상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다는 걸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소는 예외적으로 비공유전자쌍이 없지만 할로젠은 즉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단일결합 쓸 때는 수소 대신에 할로젠은 다 쓸 수 있는 거야. FCl, B와 I는 전부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F도 똑같죠 뭐. F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F 하나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는 16쪽이거든. 그래서 O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중계라. 선생님 그냥 이런 거 바로 외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얘 6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다.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6개야. 원래 가지고 있는 게 6개야. 근데 8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에 2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중결합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는 이중결합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이게 자기 거인 전자를 찾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자기 거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얘 거 표시해라 그러면 이렇게 6개. 몇 개씩? 2개씩을 공유한 거야. 그래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더라. 산소는. 그럼 질소는 이제 15족이니까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질소는 3중결합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소 3중결합인 건 다 알아야 돼요. 자, 얘가 15족이니까 체력전자 5개니까 어떻게 표시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쪽에 있는 애 5개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8개 되고 이렇게 8개가 되잖아.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질소를 쓸 때는 3중결합의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하나씩 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이 A2형이다. A2형이다. 똑같은 원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똑같은 전균성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결합 자체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거. A2형이다. 두 번째 이제 볼까요? 두 번째는 AB형이지. AB형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HF나 또는 HCl 같은 애들. 유명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중학교 때는 HCl이 물에 집어넣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래서 마치 이온결합처럼 설명했는데 이온결합이 아니야. 공유결합입니다. 왜?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AB꼴은 이건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그림처럼 플로로라수, 염화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그림처럼 똑같이 쓰면 돼. F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옥텟 규칙이 아니지만 얘는 헬륨의 구조가 맞는 거고 얘는 뭐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이렇게 형성돼요. 그런데 니네 알겠지만 얘가 F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쪽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다. 이런 애들 우리는 A, B 꼴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H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 어떤 것도 있겠냐? FCl이라는 분자도 있을 수 있잖아. H 대신에 무조건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거든. H 대신에 F로 바꿔도 돼. 그러면 어떻게 구조가 되겠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CL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8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8개 만들어져서 근데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F가 전기음성도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F 쪽으로 부분적으로 음전화를 띠더라. CL 쪽이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띠더라. 이건 전기음성도 차이로 CL보다는 F가 더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다.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AB 꼴이라고 얘기한다. AB 형태는 자 머릿속에 넣으세요. 수소하고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결합하는데 같은 게 결합해버리면 A2 꼴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AB 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ABC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 나오냐면 하이드로젠 시아나이드라고 해서 HCN 이렇게 HCN이라고 해요. 이거의 구조를 여러분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H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C하고 N 사이는 이렇게 3중결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까? 자 수소는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탄소는 14족이니까 4개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3중결합에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는 몇 개 있어야 돼? 15족이니까 5개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더라. 이게 HCN의 대표적인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N이 전기운송도 가장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부분적으로 N쪽으로 전자가 쏠리기 때문에 N쪽으로 부분적으로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러다 보니까 극성 공유결합이면서 극성 분자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게 대표적인 ABC 꼴이다. ABC요. 이 F 대신 H 대신에 뭘로 쓸 수 있다고? 할로젠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어떤 게 되겠어? FCN 같은 애들 충분히 존재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삼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비공유전자쌍 다 표시해줘야지. 이렇게 표시해준다. 중심원소를 이럴 때 탄소라고 하는데 탄소의 중심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트 풍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밀어내질 않으니까 직선형인 거야.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반발력, 전자의 반발력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 구조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FCN 구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수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하고 A, B, C 꼴이라고 줄여준다고. 그러면 대칭을 해봐. 이렇게 F가 A고 C가 B고 N이 C잖아. 근데 만약에 분자는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 분자를 뒤집어서 줄 수도 있는 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이건 문제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B, C다. 그럼 이럴 때는 N이 A인 거고 B는 여전히 똑같이 C고 F가 C인 거야. 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뒤집는 것도 꼭 생각을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 B, C 꼴은 이렇게 된다. 대표적인 게 HCN인데 H 대신에는 앞으로 우리가 뭘로 쓸 수 있다? 할로젠을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할로젠 뭐뭐 있어요? F, Cl, Pr, I. 얘네들은 전부 다 H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다. 단일결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대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최각전자, 원자력전자의 비공유전자쌍들이 이렇게 결합 하나 하고 나면 비공유전자쌍에 원소 하나당 3개씩 나타나는 거야.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된다. 이게 A, B, C 형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A, B 추가 있겠죠? A, B 투형. 어떤 애가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거. H2O가 있죠? 이거 공유랑 처음 할 때 했던 거잖아. 중간에 16쪽이 있는 거. 그래서 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겼다. 구분형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 각도가 몇 도더라? 104.5도더라. 이게 뭐더라? 구분형.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온 김에 이거 확장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일단 적어놓는 거야. 확장성 어떻게 되겠어? H 대신에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오해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구조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는 104.5도 구분형이긴 한데 얘가 있죠. 얘가 이거 꼭 써줘야 되죠. 비공유전자쌍이 많이 늘었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얘가 일로 가고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다 보니까 산소 쪽으로 마이너스 2.6 이렇게 극성을 띠는데 그래서 극성 분자에 극성 공유결합이면서 극성 분자. 근데 이런 경우는 F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리더라는 거야. 델타 마이너스 산소가 델타 플러스. 방향이 좀 틀려지다. 왜? F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니네 찾고 저기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런 것도 가능하다. 꼭 양쪽이 같을 필요는 없는 거야. 여기 H가 들어가고 F 들어갈 수 있어. 다양한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쪽 옆에. 그래서 할로젠이 들어오면 꼭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은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확장성을 줄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선생님이 주기를 그려서 뭐라고 했었죠? 조기 같은 애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그랬지. 조기 같은 애들 족 같다 그랬죠. 이게 아닙니다. 족 같은 그런 조기 같은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산소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어? 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산소 대신에 황으로 바꾸면 이런 물질도 존재한다. 똑같은 구조. 산소랑 황은 비슷한 조기, 같은 조기이기 때문에 16조. 그럼 똑같은 구조로 S 대신에 S 옆에 H 대신에 여기 F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확장성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AB2꼴의 H2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냐면 BF2 또는 BH2 이런 형태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베릴륨 같은 경우는 수헬 리베 4번이잖아. 이 베릴륨은 되게 독특한 애야. 옥대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비공유전자쌍이 없어. 그냥 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형. 직선형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베릴륨이 갖고 있지 않아. 비공유전자쌍은 뭐라 그랬어? 하트 풍선이라고 했죠. 하트 풍선이 없어.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없어.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가장 멀리 반발해야 되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직선형이 되는 거야. 우리 180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대신에 F로 바꿔도 되겠지. 그러니까 베릴륨 옆에 F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짜잔 짜잔 이거. 얘네들 보면 항상 이거 써줘야 돼. 비공유전자쌍 써주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직선형이야. 여기에 CL 뭐 이런 것도 확장성 있게 뭐 하면 돼. 여기에 CL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되니 F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 여러 가지 확장성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똑같은 거라며요. 얘 밑으로 뭐를 집어넣으면 마그네슘을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F 이렇게 해서 F 이거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뭘로 된다 이거? 이온결합이야. 공유결합을 벗어나는 겁니다. 얘가 드디어 금속성이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2 플러스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공유결합이 아닌 거야. 물론 성격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이온결합성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릴륨은 한 요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직선형으로 된다. 얘는 얘랑 이온결합으로 바뀌어버리다가 조기 같은 걸 바꾸면 공유결합은 이때는 아니다. 금속, 비금속을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이런 형태가 있고 세 번째가 있어요. AB2꼴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CO2 형태가 있어요. CO2. CO2 어떻게 돼 있을까? CO2도 여러분들 나중에 외워야 돼. 자꾸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CO2는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이고요. 양옆에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4개가 있는 거야. 공유전자쌍이 4개가 있고 그럼 당연히 산소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와야 된다. 이게 이산화탄소의 특징. 이산화탄소 가운데 탄소가 뭐가 없어? 비공유전자쌍. 하트 풍선도 없잖아. 그러니까 반발하지 않으니까 직선형인 거야. 그래서 직선형으로 이거 결합은 누구 쪽으로 쏠려 있어? 산소 쪽으로 쏠려 있는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러나 분자 자체는 양쪽 옆으로 똑같죠? 세임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잖아.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안 녹는 거야. 무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이면 물에 되게 잘 녹아야 되는데 물에 안 녹아. 억지로 녹이는 거야. 그래서 콜라 사이다 억지로 녹이기 위해서 뚜껑을 꽉 닫아놓는 거야. 차갑게 해야지 톡 쏘는 맛을 느낄 수 있게 이산화탄소를 녹일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가 그러면 봐봐. 니네 CS2도 있을 수 있대. 이거 이황화탄소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S로 산소 대신에 S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확장성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책에는 안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AB2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다. H2O형, 부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베릴륨이 들어있는 BH2, BF2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 꼭 확장성을 알아라. H 대신에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산소 대신에 황, S로 바꿀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베릴륨이 마그네슘으로 바뀌면 이건 이온결합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건 이온결합이 아니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 투명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AB 쓰리형이 있죠. 얘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아픔의 세분이 뭐가 있었어? NH3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어떻게 구성이 있다 그랬어? 이렇게 삼각 구조라 그랬죠. H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비공유전자쌍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무슨 구조라 그랬니? 삼각 구조라 그랬지. 각도는 몇 도라 그랬어? 얘가 107도라 그랬죠. 우리 여기는 몇 도라 그랬어? 104.5도라 그랬죠. 107도의 삼각 뿔구조야.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가 N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이런 투라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 부분적으로 음이온, 부분적으로 음전화, 부분적으로 양전화. 그래서 무슨 분자? 극성 분자.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물에 되게 잘 녹는 거야. 물에 잘 녹으면 암모니아 수가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 확장성도 있겠지. 얘 확장하면 뭘로 확장될 수 있어? 이런 거. 아주 극단적으로 NS3 같은 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비공전자쌍의 개수가 늘더라. 엄청 많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틀려지는 게 뭐지? F가 1인자잖아.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극성 공유결합이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쏠리죠. F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이쪽으로 델타 플러스. 드디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양전화가 되는 거야. H를 만났을 때는 부분적으로 음전화인데 전기음성도가 큰 1등인 F를 만나게 되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띠거나 틀려지죠. 어쨌든 그래도 극성 문제. 오래 잘 들었다.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면 된다. 그럼 N 대신에 N 밑에 주기율표 밑에 있는 애가 누구니? P지. 그럼 P도 되는 거야. PH3 뭐 이런 애들, PF3 이런 애들 된다고. P도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HH. 짠짠. F도 해도 되고. 짠짠. 확장성을 주면 된다. 그래서 중심 원소는 언제든지 같은 쪽으로 치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H 대신에 무조건 할로젠으로 치환이 될 수도 있다. 단 할로젠으로 치환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전기 음성도가 할로젠들이 세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역전이 된다. 그러니까 극성 방향이 틀려진다. 이런 것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이게 AB3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B3의 또 대표적인 하나 누가 있냐면 BF3라고 하는 유명한 애가 있어요. B가 붕소거든. 붕소가 13족이야. 13족이다 보니까 최각전자가 3개야. 원래 금속은 3개를 잃어버렸죠. 알루미늄, 그 밑에 있는 알루미늄 3개를 잃어버려서 금속 양이온에서 이온결합을 하지만 붕소는 약간 비금속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그 3개로 공유결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3개로 공유결합을 하려다 보니까 오펙 규칙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를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몇 도인가? 120도인 거지. 정삼각형, 평면 정삼각형. 여기엔 당연히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 대신에 뭘로 바꿔도 돼? BH3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BH3하고 PH3는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얘는 구조가 입체 구조지만 얘는 무슨 구조야? 평면 구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뭐예요? 가운데 있는 애가 오펙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게 특징이지. 얘네들 지금 다 오펙 규칙 지켰잖아. 얘 오펙 규칙 안 지켜. 오펙 규칙 안 지키는 여기 있죠. 벤. 방금 이 선배가 질문한 게 이거였어. 벤류, 금속 이런 애들은 오펙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원래 금속 쪽에 있는데 금속 쪽이면 전자를 2개, 3개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잃지 않고 그걸 공유결합에 투입시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펙 규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좀 특이한 애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볼 것도 없죠. AB4형이죠. 이거는 CH4지.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네임부터 다 했죠. H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전부 뭐를 바꿀 수 있는가?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F도 노도 되고 CL로도 되고 여러 가지 가지가지 넣을 수 있는 거죠. 모양은 무슨 모양이야? 정사면체 모양이죠. 각도는 몇 도야? 109.5도죠.
여기다 써줄게. 자, 모양은 정 3면체가 많다. 각도는 몇 도다? 109.5도.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무극성 문제다. 간단하게 분자를 갖다가 한 요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책에는 없으니까 필기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정리 안 해놨어. 이건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모양에 따라서 또는 구성 원소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거야. 잘 적어봅시다. 오기 전에